baby, toddler. toddler는 아장아장 걷다 뭐 이런 거죠. toddler, kid, 청소년. adolescent, juvenile. 발음을 자꾸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인, 노인네까지 이렇게 나이에 관련된 표현을 정리한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건 이 정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런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히 the old, the aged, the elder, elder 이거 다 같은 말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요게 고3 수능 문제에 나왔던 문법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것들 이렇게 복수로 써야 돼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항상 더 다음에 ing나 ed가 붙어 있어도 더 플러스 형용사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쭉 단계별로 봅니다. 챕터 1에 이어서 span of time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순간, 초, 분, 시간 이렇게 해서 그에 관련된 표현을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여기요. The instant 주어 동사. 이거는 instant나 second는 순간이나 초란 뜻이죠. 근데 만약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이게 접속사 기능을 해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접속사 기능한다. 이건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보면 관련된 단어들을 옆 밑에다 써놨어요. 이렇게 보신 다음에 밑에 다른 형용사형이 luna구나. 근데 luna에다가 ICT를 붙이면 lunatic 그래가지고 미친. 달밤에 우리나라 속담에 미친 여자를 달밤에 체조하는 년이라고 막 불렀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서양도 마찬가지인 거지. lunatic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기억을 하신 다음에 챕터 3 food to nuts. food to nuts. food은 당기다죠. nuts란 단어는 쿡쿡 찌르다예요. 쿡쿡 찌르다. 그래서 당기고 밀고. 여기는 꼬미애들 너무 익히 없죠. 자, 당기고 밀고 하는 단어를 배울 텐데 여기 보면 drawers라는 단어 있죠. drawers는 끌어 당겨서 나오는 서랍 이런 뜻이고, 세게 당기니까 tug of war 그러면 줄다리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 두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생긴 거는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한데 반대말이니까 조심하시고, 헐이라고 하고 이거 헐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네이티브가 아닌 우리 조선인들은 이거 발음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요. 선생님은 사실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발음 기호가 이거거든요. 얘가 헐이라는 말은 혓바닥을 뒤로 쭉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다.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아마 더 어려울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헷갈린 두 단어를 붙인 다음에 여러 번 보세요. 보다 보면 외워지지 않을까요? 자, 여기 press 누르다, 밀다 이런 얘기인데 press the button, 버튼 누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press가 들어가는 단어 두 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up, sup 이런 말이 붙으면 위에서 누른다는 뜻이니까 억누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shove가 밀치다인데 주로 어깨빵 같은 거 밀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이 shovel이라는 단어랑 같이 외워보세요. 자, 이게 삽이거든요. shove, shove. 그러면 삽질한다는 뜻이에요. 삽질한다. 삽은 이렇게 밀고 시작하잖아. 자, 이게 넛질한 단어나 포크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 두 개 외우는데, 자, 봐봐. 오늘은, 자, 포크를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포크. 이렇게. 포크가 여러분 먹는 젓가락 포크 할 때 포크예요. 포크로 쿡쿡 쑤시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이렇게 동의어 넣어놓은 거 하시고, 여기 스러스트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스러스트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이렇게 써. 스러스트 세 번 씁니다. 이렇게 세 번 쓰고, 이거는 원래 칼로 찌르는 거예요. 칼로 찌를 때 이렇게 살짝 찌르는 놈 없잖아요. 살짝 찌르면 더 아프잖아. 푹 찌르죠. 세게 찌르다는 얘기인데 과거분 사용이 같아요. 기억하세요. 기어가서 걷고 뛰고 여기까지 단어를 배울 거예요. 보시면 크롤이나 크립이 대표적으로 기어가다의 단어예요. 그래서 크립이라는 단어 뜻에는 몸을 기어다니는 벌레라는 뜻도 있어요. 벌레. 그리고 사람한테 뭐 he is creepy 그러면 쟤 좀 징그럽지 않냐? 이런 뜻도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는 팁토죠.
중요한 단어는 tiptoe가 나왔는데 tip이란 단어는 원래 동사로 쓰면 기울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명사로 쓰면 끝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toe니까 발 끝으로 걷는다 이거죠.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답니다. 천천히 걷는 거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 amble, ramble, roam, amble, ramble, roam, am으로 보시고 선생님이 책 군데군데에다가 검정색 말고 다른 색깔로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외우기 쉬우라고 또는 파생어니까 이걸 따로따로 보고 외우면 훨씬 좋아서 표시해 놓은 거니까 그걸 잘 확인해서 써먹으세요. 자, 천천히 걷다는 이거고 스트롤 산책하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s를 이렇게 붙여야죠. 붙이면 스트롤러. 그럼 산책을 시켜주는 거야. 보통 애기를 산책시켜줄 때 막 뛰어다니는 아줌마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롤러는 아기들을 산책시켜주는 보행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성큼성큼 걷다요. 스트라이드. 좀 됐는데 한참 미국의 어떤 신발 브랜드 중에 스트라이드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스펠링을 조금 바꾼 거죠. 뭐만 바꿨냐면 I인데 Y로 바꿔준 거야. 그래서 신발 브랜드를 스트라이드라고 쓴 이유는 요 단어를 보고 따라한 거겠죠.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은 파운드나 갤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의성어란 뜻이야. 의성어. 이거는 쿵쿵쿵 이런 단어고 갤롭은 말발굽 소리예요. 달가닥 달가닥 우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 아이들이 보기에는 말발굽 소리가 갤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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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나 봐. 그래서 이렇게 갤롭 스프린트. 스프린트는 어디서 많이 보냐면 올림픽 같은 거 볼 때 단거리를 아주 빨리 달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애들을 스프린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달린다는 뜻이구나. 자, 저기서부터 기어가는 것부터 엄청 빨리 달리는 것까지 단계별로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좀 외우기 쉽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오셔서 여기 팁토하고 같은 말 중에 스니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니크는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이키 스니커즈 이런 거 아시죠? 나이키 스니커즈. 이렇게 쓰면 스니커즈는 살금살금 걷다 해서 살금살금 걷게 해주는 것. 운동화라는 뜻이에요. 왜 운동화가 되냐면 구두하고 운동화의 차이점은 구두는 소리가 쿵쿵쿵 나거든요. 근데 운동화는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스니커즈라는 이름을 여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 SL로 시작되는 말들은 전부 다 자르거나 잘라서 생긴 면이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실 때 slay, slaughter, slice 전부 다 뭐죠? 자른다는 얘기죠. 슬래시도 베다예요. 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슬래시, 베다. 그죠? 주로 이렇게 베고 이렇게 베서 생긴 경사면 슬랜트, 슬로프라고 해요, 영어로. 그리고 놓고 그 경사면에 앉아봐.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돼? 쭉 미끄러지지. 그걸 영어로 slip, slide라고. 자, 생각해 보세요. 잘라서 생긴 면 위에 앉으면 주르르르 미끄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어 외우기 쉽죠. 그리고 그렇게 생긴 모양들이 slot, slit, slate, slab, slim, slender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실 때 이런 것들은 사실 slot이라는 거는 이렇게 동전 넣는 이렇게 네모난 구멍들을 slot이라고 해요. 잘라서 생긴 네모난 판때기 같은 거를 말할 때 쓰죠. 그래서 코트 그림을 보시면서 이미지, 자꾸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면 훨씬 더 외우기 좋아요. 자,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법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다라고 할 때는 file이란 단어를 써요.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file, 우리가 파일 정리하다 할 때 쓰는 file이 동사로 쓰면 file a lawsuit, 소송을 제기하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고 법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Supreme Court, Higher Court. 자, Supreme이란 말은 슈퍼에서 왔겠죠? 최고 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 안에 이제 등장인물을 생각해 볼까요? 등장인물은 자, 법정 안에 등장인물은 일단 판사가 있겠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하지만 미국은 항상 옆에 배심원단이라는 주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들이 있고 걔네들이 하는 일을 영어로 써놓은 거야. 특히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유는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sentence, 선고하다. convict, 유죄 판결을 내리다. 그래서 미국의 전과자를 영어로 이렇게 ex-con이라고 그래요. ex-con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convicted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x가 붙으면 이전에라는 뜻이잖아요.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ex-con 그러면 전과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이픈이 붙어 있는 x하고 이거 두 개는 다른 거 아시죠?
얘는 바깥이라는 뜻이고 이게 붙어 있으면 이전. 그러니까 ex-husband 그럼 전 남편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release condemn 요 단어는 condemn은 중형을 선고하다도 되고 비난하다의 뜻도 있어요. 비난하다. 두 개 써놓으세요. overrule은 기각하다, acquit은 석방하다. acquit은 쉬워요. 뭐가 보여 여기? quit 버리다 보이지? 이거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 잘 보시고 여기 있는 단어들을 기억하십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steal은 훔치다, plunder는 약탈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훔치는 거니까 보시면 steal, sack 이게 원래 훔치다고 rob, burgle 아마 burglar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영어에 burglar이란 말 B-U-R 이렇게 생긴 단어들은 불쑥 튀어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런 이미지가 영어에 뭐예요? 그러니까 뭘 들고 뭔가 잔뜩 들은 다음에 온다라는 뜻이라서 burgle 강도짓하다의 뜻이야. 가방에 담아가지고 불쑥 튀어나오게 많이 담고 나온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deprive는 중요한 단어죠. 써볼까요? deprive A of B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A에게서 B를 빼앗다, 박탈하다 이런 얘기고 possess가 소유하다니까 this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겠네요. 자, ravage, loot, ransack. ransac은 여기 색 보이죠? 저 아까 훔치다 있었으니까 보면 pillage, plunder, 약탈하다, 유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훔친다 이런 뜻이고 요 밑에 CF에 있는 plagiarism이라는 거는 표절이죠. 표절. plagiarism. 자, 이런 단어들 표시한 다음에 자, 보시면 밑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표제어를 쭉 써준 다음에 추가한 단어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추가한 단어 없는데 보통 추가한 단어 있으니까 밑에 단어를 쭉 확인해야 되는 거야. 자, 예, 뛰거나 할 때 쓰는 말인데 여기 첫 단어를 봐봐. SPR로 시작하는 말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야. 보시면 spring, sprout, sprint 이거 같이 써놨는데 자, 위 단어는 같은 표제어로 뛰다. 그러니까 위로 뛰거나 앞으로 뛰거나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단어들은 뜻은 좀 다른데 봐. 튀어나오다, 싹이 트다, 튀어가다. 빨리 뛰어가다의 뜻이야. 스프린트는. 또 물을 뿌릴 때는 스프링클, 스프레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걔네들도 전부 다 이렇게 SPR로 시작하지? 공통점이 뭐가 생각이 나요? 보면 아, SPR이라는 건 뭔가 팍 튀어나온다는 뜻이 있구나. 영어적 어원에서는. 우리는 팍 그러지. 얘네는 스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이 나오기 전에 이런 뜻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외우기 쉬워. 그래서 봐, 뛰다, 건너뛰다, 깡충 뛰다, 도약하다. 이거는 넓이뛰기 같은 거 할 때는 leap라고 써요. 점프나 이런 단어들은 어떤 거야? 주로 위로 올라간다 이 뜻이 되죠.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hop이란 단어 외울 때는 grass를 붙여가지고 grasshopper 그러면 풀밭에서 뛰어다니는 놈 메뚜기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영어에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봐봐. scare란 단어가 이렇게 있어. scare는 겁주다거든. 여기다가 crow를 이렇게 붙여주면 crow는 까마귀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겁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우리식으로 하면 허샵인 거죠. 우리는 보통 참새나 이런 거 쫓으려고 해놓는데 외국은 크로우, 까마귀가 문제가 됐었나 보지. 그래서 단어만 달라진 것 뿐이고 바라고자 하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고 요거는 우리나라가 체조에서 특히 잘하는 도마를 bolt라 그래. bolt. 요 단어 이제 좀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야. 그래서 offspring이란 말은 새끼란 뜻이죠. 그 표제어가 mount는 원래 동사로 쓰면 오르다. summit은 정상이란 뜻이죠. 정상으로 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표제어란 얘기고 선생님이 산을 그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리치라 그래요. 영어에서 리치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mountain 정상을 나타낸다는 summit, peak, zenith, apex 이런 말이 있고 이건 plateau라고 해서 고원지대를 말하고요. 쭉 내려가는 걸 절벽이라고 해요. 절벽에 이게 팬들을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유는 원래 팬드란 말이 들어가면 어디 매달리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 절벽 하면 매달리다의 의미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perpendicular 이렇게 배우기 쉽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얘예요. 얘.
자, 이게 경사진 이런 말인데 제가 한 단어를 빼놨는데 써놓으세요. 물론 책에는 있어요. 책에 보면 선생님이 뒤에다가 써놓긴 했어요. 이렇게 팁이라고 쓰시고. 이 단어가 오늘 배우는 구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팁이 뜻이 되게 많거든요. 자, 조언이란 뜻도 있고 끝이란 뜻도 있죠. 동사로 쓰면 기울어지다 이런 얘기예요. 기울어지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진 걸 얘기할 때 팁이라고 써요. 이 틸트하고 같은 말이야. 틸트하고. 근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영어에 나온 어떤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팁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티핑 포인트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티핑 포인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렇게 기울어지는 어떤 중요한 지점을 말하는데 보통은 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다가 100도가 되면 끓죠. 그죠? 그래서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는 이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야, 0도에서부터 99도까지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다가 99도를 딱 넘어가는 순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 임계점, 한계점 이렇게 하는데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부딪히거나 충돌하거나 어떤 서로 간의 마찰에 관련된 단어를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재밌는 동영상을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일단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하세요. 뭔가 딱 부딪혀서 깨지거나 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런다? CL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우실 때 자, 이 단어를 보세요. 클래시, 크래시, 크러쉬 다 비슷한 뜻이죠. 충돌해서 부딪히다. 이 세 단어에 CL이란 CR 이런 단어에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외우시고 먼저 CL은 이렇게 부딪혀야 되잖아요. 부딪히면 클링, 클러치, 클린치, 클램 이게 꽉 잡다예요. 그러니까 딱 부딪혀 있는 상태, 같이 잡혀 있는 상태고 클릭 알죠? 원래 시계는 원래 이름이 클락이에요. 우리는 째깍 이러잖아. 얘네는 클릭 그러다 길어서 그냥 클락으로 하는 거야. 클랩은 부딪혀서 나는 소리. 클링크는 와인잔 땡 부딪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단어가 클래머, 클러터 이게 중요한 단어고요. 큰 소리 말하는 거야. 큰 소리. 그래서 이 단어 이렇게 기억하시고 세컨더리 인스티튜션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거고 원래 영어에 graduate는 졸업하다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 대학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학교부터 어렸을 때 가는 놀이방부터 유치원, 초딩, 중고딩,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에 가서 이제 박사 과정 갈 때 요즘 포스트 닥터라고 그래서 박사 후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써놓은 거야. 여기서 주의할 단어는 이 데이케어 센터라는 말은 데이가 낮이에요. 낮에 돌봐주는 시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데이케어 패실리티 또는 센터라고 하고 이게 어린이들 돌봐주는 것도 되지만 요즘은 좀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요양원도 이렇게 써요. 낮에 돌봐주는 곳.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프리스쿨러. 자 프리가 붙으면 이전이지. 학교 가기 이전의 것들. 그래서 미취학 아동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정리한 다음에 이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 프라이머리가 1이야. 여기 제1 이렇게 써있죠. 프라임이 제1인데 프라이머리 스쿨은 첫 번째 학교, 세컨더리 스쿨은 두 번째 학교 뭐 이런 뜻이에요. 되게 쉬운 단어야. 어렵지 않고요. 이 단어에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undergraduate를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외울 때는 이렇게 프리스쿨러,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포스트 세컨더리. 포스트 세컨더리는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을 총 합친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렇게 크게 보시고 이 중에 중요한 단어 undergraduate라든가 이런 단어를 외우시면 되겠네요. 이거 교육하다고 discipline은 훈육시키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 표제어로 쭉 쓴 거야. 비슷한 단어인데 가르치다, 강의하다,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훈육하다. 근데 훈육 여기 이게 중요한 거다. 여기다 별표 이빠이 하시고 discipline은 학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같은데 자주 나오는 표현이 interdisciplinary fusion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학과 간의 통합 이런 말입니다. 요즘은 학과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라이트에서 온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앞뒤에 이인이 붙으면 계몽시키다. 그럼 좀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지한 상태를 깨게 해준다 이런 의미고요. 이렇게 뒤에만 붙으면 그냥 가볍게 하다의 뜻이에요. 자, 이 단어 외울 때는 educate란 단어가 원래 단어가 educe에서 오는 단어야. 그래서 끌어내다고 선생님이 영어 단어 중에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걸 누구 가르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어 뜻이 가지고 있는 어원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 deuce가 끌다거든. 들어오야 들어오 끌어내는데 e가 붙으면 이게 ex란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주는 거.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줄 수 있게 선생이 열심히 그걸 노력하는 거를 교육이라는 뜻에서 온 거야.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선생님이 항상 반성합니다. 챕터 13의 제목은 Optional to Mandatory Subject예요. 선택 필수, 그죠? 선택 필수 과목 이런 얘기고 과목 얘기 쭉 나오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화학, 생물학, 물리학, 수학, 지리학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표시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humanity 이렇게 해서 humanity는 원래 인류의 또는 인간성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특히 이렇게 복수가 되면 인문학이라는 뜻이에요. 그 경희대 가면 후마니타스라는 그 컬리지가 있어요. 단과대학이 있는데 후마니타스가 휴머니티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문학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계학 같은 건 잘 알아두시고 통계학은 원래 뭐 수학, 통계학, 윤리학 이렇게 학문은 단수예요. 단수. 근데 얘는 통계 자료라는 뜻도 있어요. 통계 자료로 쓰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일 땐 단수고 통계 자료일 땐 복수야. 그리고 봐서 순수과학, 응용과학 이런 표현에다 동그라미 좀 쳐놓으신 다음에 이게 우리 앞 챕터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학과 간 통합. 요즘은 응용과학이라 해서 여러 과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많죠. 이런 것들 알아놓으시고 선택과 강제. 선택과 강제를 동의어를 쭉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elective, selective. 이건 단어가 똑같잖아. elect, select가. require, compulsory 이런 단어에다 표시해놔야죠. 자, 그 다음에 학과와 관련돼서는 중요한 게 이 두 마리예요. 메이저에는 전공하다고 크레딧은 학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학과에 관련돼서 배우는 중요한 표현들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자, 시각적 이미지로 잘 기억해. 14강을 보시면 제목이 뭐야? Green to weep죠. green은 smile이에요. smile. 요 단어는 요 단어가 오늘 중심어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스마일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린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런 헷갈린 단어가 있거든. 여기 쭉 보시면 그리미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스펠링도 비슷하고 한 끗 차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쟤를 잘 기억하면서 하는 거야. 선생님의 책의 구성을 보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단계별 단어라든가 유사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세로로 밑에다 단어 정리를 쭉 다시 한번 해줬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가시면 지금 54페이지인데 55페이지에 가면 표제어에는 없는 단어를 좀 추가해 놨어요. 좀 심도 깊은 단어 공부를 위해서 추가해 놨으니까 이건 꼭 외우시고 외울 때 어떻게 손으로 막 써야 돼. 자꾸 쓰고 외우신 다음에 뒤에 거 확인하면 꼭 하세요. 자, 그리는 웃다고 weep는 울다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웃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기그, 처크 이게 선생님이 외울 때 낄낄, 크크 이렇게 외우는데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도 할 때 지는 낄 가깝고 크는 크게 가깝잖아. 그래서 낄낄, 크크 이렇게 외우면 되게 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자, 웃다는 스마일하고 래프인데 여기 있는 래프하고 래프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비슷한데 뜻이 다르죠? 자, deride하고 mock라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 deride는 여기다 밑줄 보세요. 밑에다 선생님 써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ridicule이라고 써봐. ridicule도 조롱하다야. 그래서 스펠링이 어원이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deride, ridicule 같이 붙으시면 여기 편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대말이야.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해놨지. 그린은 활짝 웃다고, 그리니스는 찡그리다. 여기 아줌마 아저씨들 있죠? 찡그린 아저씨들. 같은 말로는 frown. 그리고 여러분 시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make faces 이렇게 나와요. 얼굴 찡그린다는 말을 make faces라고 써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단어 기억하시고, 밑에 보시면 울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sobb는 흐느껴 우는 거야. 흐느껴 울거나 그냥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음을 참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cry, 선생님 cry는 안 썼는데 같은 말이 weep예요. 자, 그 다음에 눈물을 떨구다 할 때 여기 쉐드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동사. 원래 쉐드는 벗겨내다 떨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shed tears 이거고, howl은 늑대 울음소리. 아우 우리 뭐 이러잖아. 아우 막 이러지. 그거를 영어는 how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울부짖다 이런 뜻이에요. wail은 통곡하다. 자, 얘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wailing walls 이렇게 wailing walls 이렇게 써서 이거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는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하느님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한번 두르는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벽에 대고 통곡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통곡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크게 기도하는 건데 마치 우는 것 같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자, 이럴 때 쓰는 웨일링이야. 강도가 점점 세지죠. 긁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 그게 영어로는 SC예요. 그래서 SC나 SCR로 시작되는 말들은 전부 다 긁거나 파거나. 그래서 우리가 원래 쓰다의 뜻은 스크라이브라는 단어가 원래 쓰다예요. 쓰다, 우린 write라고 지금은 쓰잖아요. write 이렇게. 근데 이 write라는 단어, 이 WR로 시작되는 단어는 돌린다는 뜻이야. 돌린다. 그래서 쓰려면 손을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서 돌린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 그래서 요 단어를 쓸 건데, 보시면 옆에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스케일은 규모라는 단어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스케일은 여러분 치과에 가면은 스케일링 하죠. 스케일링은 이빨에 있는 때를 깎아주는 거예요. 파주는 거라고. 그래서 깎다의 뜻이에요, 원래가. 뜻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요런 단어를 외울 때는 그냥 무작위로 외우면 노동이 되니까 자꾸 이해를 한번 해봐. 잘 보세요. SCR로 시작되는 대표적인 단어를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부류를 나눌 수 있어. 자, 이렇게 스크라이브, 쓰다, 파다. 자,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 처음에는. 그래서 나무떼기나 쇳덩어리 같은 데다 팠겠죠. 그래서 원래 스크라이브의 뜻은 파다예요. 그러다 나중에 돼서 쓰다가 뜻이 첨가된 거야. 쓰다, 파다, 스크립트. 쓴 글, 대본이죠? 스크리블. 그럼 이게 갈겨 쓰는 말이야. 막 휘갈겨 쓰는 걸 스크리블이라 그래. 해봐, 이렇게 막 휘갈겨 써봐. 인스크라이브니까 인 붙었잖아. 안에다 새겨 넣다. 비석 같은 데 새겨 넣는 비문을 인스크라이브라고 해요. 스컬프트 그러면 이게 조각하다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URE를 붙이면 URE가 명사를 만드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이 되는 거야. 여러분 얼굴 조각 같잖아요. 지금 촬영을 도와주는 학생이 한 분 있는데 얼굴이 진짜 조각같이 생겼어요. 빨리 해봐, 조각같이 생겼다를. 자, 그 다음 봐봐. 스크럽은 뿍뿍 문지르다. 긁다, 파다, 문지르다. 이런 뜻이야. 이거 봐봐. 스크레이프. 빡빡 문지르다. 똑같이 생겼지? 거의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스크래치, 스크래치. 이게 긁어서 나는 자국을 스크래치라고 하거든. 야, 선생님 인생에 스크래치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잖아? 자, 스크림은 비명인데, 비명하고 여기 있는 단어들은 문지르거나 긁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소리라는 거는 성대를 긁어서 난다는 소리에서 온 거야. 그래서 이것도 긁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만 바닥 같은 걸 긁는 게 아니라 성대를 긁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밑에 봐봐. 세 번째. 요 단어들이 이제 좀 어려울 거야. 근데 이건 잘 기억해야 돼. 스크루가 돌려서 깎다 이런 뜻이에요. 당구 칠 때 옆에를 딱 쳐서 회전을 많이 주는 것도 스크루라 그래. 스코어, 우리가 아는 점수죠. 이 원래 뜻은 뭐다? 파다, 색이다 이런 뜻이고. 스케일, 원래 뜻은 뭐다? 깎다. 스카, 얼굴에 깎여난 상처. 스카. 스칼렛, 그러면 여기 엘리트가 붙었잖아. 엘리트는 작다예요.
상처가 오래, 만약에 얼굴에 칼자국이 있다고 쳐봐. 있으면 안 되는데 있다고 쳐봐. 있으면 오래되면 상처가 아물 거 아니야. 그래서 작아지죠. 처음에는 칼자국이 이렇게 났는데 이게 조금 나중에 아물고 나면 요만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주황색이 돼요. 그래서 상처 후에 생기고 남은 작은 흔적, 주황색, 이거를 그래서 scarlet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상처에 남은 흔적이라는 뜻도 있고 주황색, 그래서 유명한 소설책 중에 스칼렛 레터라고 있어요. 주홍 글씨라는 뜻인데 그 죄 지은 사람 목에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글자를 써줬거든. A란, 그 소설에는 A란 글자를 죄명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통했다는 거거든요. 어덜터리.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닐 때 그걸 차고 다녀야 돼. 이 사람은 주홍 글씨란 말은 네가 잘못한 거에 낙인을 찍어준다 이런 뜻이야. 옛날에 우리나라는 뭘 잘못하잖아. 그럼 여기 볼따구 같은 데나 이마떼기에다가 불로 지졌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졌다 이렇게 찍어줬거든요. 얘네들은 근대 서양은 이렇게 목걸이에다 범죄 사실을 걸고 다니게 한 거야. 그때 쓰는 게 주홍 글씨거든. 그때 나오는 단어가 스칼렛 레터예요. 글자를 주홍색으로 썼다고 해서 그런 거야. 자, 이거는 봐. 쓰다, 문지르다, 파다. 이 표제어로 써준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단어가 화나서 미쳤다 이런 단어예요. 볼까요? 보면 자, 일단 표제어를 보시면 명사로 분노는 wrath, indignation, rage, outrage, fury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사로 쓰는 말이고요. 지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표시를 하세요. 동사로 쓸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resent라는 단어고요. 분노하다 이런 뜻이고, infuriate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fury에서 온 거예요. 경노하다. lose one's temper, 이건 중딩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리고 여기 나오면 화가 엄청 나가지고 미친이라고 쓸 때 insane, lunatic. 우리 lunatic은 앞에서 time, span of time에서 배웠어요. 보시면 달과 관련된 말은 다 미친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친, frantic, fanatic. fanatic은 광팬이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단어는 한 끗 차이잖아요. 거의 스펠링이 비슷해요. 그래서 frantic, fanatic까지 붙여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화나거나 미치겠다는 뜻이고, 그랬을 때 얼굴이 붉어지다. blush, flush. flush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소리도 flush라고 해요. 얼굴이 붉어지거나 flush는 화장실 물 내려가거나 이렇게 단어를 외우시면 되겠네요. say to interrogate. 자, 공부라고 하는 거는 오감을 활용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 say to interrogate. 자, 이건 말하다고요. 이거는 신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들은 말하거나 물어보다의 단어입니다. 자, 표제어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speak, talk, converse라는 단어가 있고, 이게 말하다죠. say, state. discourse는 원래 담화하다라고 나올 거야. 사전 치면 말한다는 뜻이에요. remark, 말하다, 언급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ask, tell 이런 단어 있고, alter, 짓거리다요. 사실은 좀 다르죠. 얘는 일형식이고, 얘는 삼형식이고, 얘는 사형식이에요. 형식적으로 말하면 조금 다른데 어쨌든 뜻은 전부 다 말하다의 뜻입니다. 보통 speak는 speak me라고 하지 않잖아요. speak to me 일형식이라는 뜻이에요. say나 comment는 say that, comment that 이렇게 말하니까 삼형식이라고 하는 거고, ask나 tell은 tell me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물어보다의 단어는 ask, urge, 물어보다, 요구하다. 얘는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question 당연히 질문하다겠지. question에서 나온 단어 중에 이렇게 near를 붙이면 물어보는 게 들어있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설문지라는 뜻이 됩니다. 자, query, inquire 요거 비슷하게 생겼죠. QU 이렇게 생긴 게 물어보다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inquire에서 나온 말이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그냥 혼자 배우면 되게 어려운데 inquire랑 붙여서 외우면 되게 쉬워요. inquisitive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쉽습니다. 자, 조사하다는 investigate, prove. 조사하려면 물어봐야 되죠. 같은 뜻이에요. interrogate는
깊이 있게 물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신문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고 뭐 짓거리다라든가 신문하다라든가 이런 단어를 같이 보시면 돼요. 보다라는 단어들은 영어로 이렇게 생긴 게 보다죠. 스펙트가 들어가 있으면 보다예요.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스펙트럼 해가지고 빛 하는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빛을 보이게 해주는 기계라는 뜻이고 도구라는 뜻이거든요. 이 scrutinize란 말은 여기 끝에 선생님 써놨잖아요. 이게 수능에 나온 단어인데요. on scrutiny 그러면 검증한단 말이야. 검증하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뚫어지게 쳐다봐야죠. 아주 세심하게 쳐다보다에서 온 말이 어렵게 말하면 검증하다예요. 그래서 봐. 자, 스펙트로 시작하는 단어 또는 GL로 시작하는 말은 전부 다 보다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glimpse, glance, 흘낏 보거나 몰래 보거나 훑어보거나 쳐다보거나 응시하거나 노려보거나 이런 말로 꼬라보거나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단계별로 외우시고 이 graze란 말을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graze, grass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기 쉬워요. 풀입니다. 풀을 뜯어먹다 이런 뜻이니까 단어 외울 때 graze, grass 그러면 graze 요 gaze하고 헷갈린 일이 좀 덜 할 거야. 자, 여기 참조 말에 despise는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얘기했죠. spy가 보다니까. 그래서 경멸하다고요. 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따로 외워보세요. 자, 보면 눈에 띈다는 말은 con이란 말은 여럿 함께라는 뜻이에요. 여럿이 있는데 그놈만 눈에 띈다라는 뜻이에요. 걔만 눈에 들어와서 여럿 중에 눈에 보이는, 그러므로 눈에 띄는 탁월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첫 단어가 olfactory라고 나왔죠. 모르는 놈들 많죠. olfactory는 냄새랑 관련된 거예요. 후각의라는 뜻이에요. 후각의. fragrance는 좋은 냄새. 그래서 후각하고 냄새와 관련된 단어 할 거예요. 자, 확인합니다. 여기 표 제거 잘 보세요. 후각을 나타내는 단어를 olfactory라고 쓰고요. 자, 첫 번째 stink, leak 이거 악취라고 하는 거야. stink는 우리 앞쪽에서 한번 배웠어요. 뭐 생각하면 된다? skunk 생각하면 돼요. 안 좋은 냄새고 보통 냄새는 odor라고 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odor 주문하다하고는 스페링이 다릅니다. 보면 여기 우리 데오도런트라고 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쓰는 게 있는데 영어에 D가 붙으면 다운의 뜻이에요. 줄인다 이런 뜻이라서 deodorant 그러면 냄새를 줄여주는 것. 그래서 탈취제라는 뜻이야. 자, 보통 향을 나랄 때는 이런 말 써요. balm, aroma, fume scent. 그래서 참조할 단어 중에 adolesc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보면 아직 애들 냄새가 난다는 거야. 덩치는 큰데 아직은 아이들 같은 거. 자, fragrance는 향기고 향기, perfume 이거는 뭐죠? 원래 fume이라는 게 향인데 퍼펙트 오래가는 좋은 향이라는 뜻이라서 우리가 향수라고 쓰는 거죠. 이게 냄새를 나타내는 기본 단어입니다. 이렇게 sniff, skunk, stink 이렇게 외우면 돼요. sniff는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 요 표제어가 아주 중요하고요. 자, 오늘 이 식강인데 요리할 때 쓰는 거예요. 요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글지글은 사실은 얘네는 시즐 그래요. 시즐. 요 단어 외우실 때 요 단어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외우면 돼요. 요 단어. 자, 어떻게 외운다고? 지글지글, 시즐, 지글지글. 이렇게 하면 외우기 되게 쉽다. 자, 봐. steam. 뜨겁게 삶는 거예요. simmer는 약한 불로 끓이는 걸 simmer. braise, boil. 우리 이렇게 약간 조금 다르긴 한데 무슨 닭 같은 거 넣어가지고 좀 졸인다 그러나? 이런 말이 영어의 braise에 제일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뭐 요리 전문가로 논문 쓸 거 아니니까 그건 몰라도 되고 삶거나 끓이거나 조리거나 이런 말들이 위에 있는 단어인 거야. 밑에 있는 단어는 뭐야? bake, broil, grill 다 똑같은 말이죠. 굽답니다. toast, roast. roast는 튀기다 이 뜻이에요. 튀기다. 우리 프라이 많이 하죠? 지글지글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 단어가 grate, 강판 같은 데다가 갈다, 물을 갈다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pathetic, 이게 애처로운 불쌍한 이런 말이고 romantic가 아주 통탄할 만한 애통한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보시면
이게 보통 pathetic이나 pitiful 그러면 애처로운이란 말이고 좀 비하할 때도 써요. 뭐 이런 불쌍한 새끼 그럴 때도 pitiful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요 두 단어는 de가 들어가 있죠. 원래 젝트란 단어는 던지다야. 던지다라서 마음이 아래로 더 내려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프레스는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 있죠. 밑으로 누른다는 거. 마음이 쭉 내려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단어죠. sorrowful, sad, grievous. 선생님이 이제 최대한 발음을 비슷하게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꾸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자꾸 써야 돼. grievous는 grief란 단어에서 온 거죠. 이게 명사형이고 이게 형용사형이야. 자, 이건 melancholy라고 하는데 보통 국어나 언어책에 좀 가끔 나올 거야. 그래서 멜랑콜리라고 불어로 하면 멜랑콜리라고 하는데 melancholy 또는 blue, gloomy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가 우울하다고. 자, 이 두 단어는 동사로 쓰는 거는 moan, lament, moan. 따라해봐. moan, lament 하고 나서 이렇게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슬프다인데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quit to desert죠. 오늘은 전부 다 버리는 단어를 하는 거야. 버리는 단어를. 자, 보시면 버리다의 뜻이야, 둘 다. 그래서 배울 때 봐. quit은 멈추다. desert, 이거 desert라고 발음한다. 여러분 먹는 건 S가 하나 더 들어가, 디저트는. 이건 dessert. 덤프 트럭 아시죠? 큰 트럭들. 쓰레기나 물건을 쏟아 버리다 이런 뜻인 거야. abandon. 여기다 AB에다 표시해 놓은 이유는 AB 자체가 버리거나 없애다의 뜻이 있어요. 이거 외우기 쉽다는 얘기예요. abandon.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지. discard, D-I-S로 시작하는 요 세 단어를 꼭 외우셔야 돼요. 버리다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요즘은 환경에 관련된 글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세 단어야. discard, discharge, dispose. 자, 폐기하다, 방출하다, 처리하다고. dispose 같은 단어는 여기서 온 파생어가 요 두 단어예요. disposal하고 disposable. 자, disposal은 처리고 disposal은 일회용이란 말이죠. 일회용. 그래서 두 단어가 한 단어 어원에서 왔는데 뜻이 달라지니까 조심하시고 어떤 단어에서 어원이 똑같은 단어에서 두 개가 나온다는 거는 하나는 비슷한 뜻이고 하나는 좀 완전히 다른 뜻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시고 forsake는 버리다, relinquish는 양도하다 이런 단어들은 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고 글 속에 나온다는 얘기다. 자, forsake는 버리다인데 for the sake of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위하여. 얘는 단어고 얘는 수거야. 생기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assail and defeat잖아요. 전쟁 얘기예요. 그리고 막 싸우고 이런 건데 요거 외울 때는 싸움을 하는 걸 생각하면 공격하는, 급습하는 걸 영어로 raid라 그래요. attack, assail, assault. 이게 비슷하게 생겼죠? S가 T로 바뀐 것뿐이 없어요. attack이 공격하다거든. assail, assault. 이 두 단어 보면 사실 어원이 같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 세 단어가 공격하다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전쟁을 시작하다라고 할 때 여기 wage, stage 이걸 꼭 외워야 돼. 원래 wage란 말은 임금이죠. 한 달 매달 받는 임금인데 동사로 쓰면 wage of war, stage of war 전쟁을 시작하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일단 전쟁하는 걸 combat, battle. 자, 색깔이 다르잖아. 둘 다 뭐가 들어가 있어? bat가 들어가 있지. 야구 방망이 bat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방망이 들고 싸웠다는 거죠. 지금이야 방망이 들고 싸우는 놈들 없죠. 이거 깡패 새끼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총 들고 싸우지만 옛날에는 주먹이나 몽둥이 들고 싸웠겠지. 그러니까 영어 combat, battle 이런 단어가 되는 거야. 자, defeat는 패배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I defeat him. 그럼 나는 그를 패배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단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I win him 이렇게는 안 써요. I win the battle 또는 win the game 이렇게 쓰는 거고 사람을 올 때는 이렇게 defeat를 써주는 거야. triumph는 승리하다죠. 미국의 유명한 또라이 대통령 중에 트럼프라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선거할 때마다 맨날 하고 다녔던 말이 트라이엄프 선거 어떤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때 트럼프는 승리한다 막 이러고 다녔죠. 한번 진짜 승리했죠. 자, 보면 이제 단어를 볼 때 warfare, welfare, welfare는 그 잘한단 말이야. 이게 복지란 말이거든. 복지나 행복인데 war가 붙으면 전쟁이 되는 거야. 반대말. well은 좋은 거잖아. war는 나쁜 거니까.
자, 캠페인 할 때 이걸 군사행동이나 출정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무슨 캠페인 할 때 쓰는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 어원은 뭐냐면 캠프라는 말에서 왔는데 지금 사람들은 캠핑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야외에서 자고 하는 것. 근데 옛날에는 야외에서 자고 하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집도 별로 없었을 텐데. 예, 캠프란 뜻은 전쟁할 때 쓰는 캠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캠프와 관련된 건 원래가 뭐다? 군사행동이나 출정 또는 군사계 이런 뜻으로 원래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뜻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영어는 동의어로 해야 되는 거 알지? 자, 보면 만들다의 단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만들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만들다가 만약에 나오면 이 단어 혼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자, 어떤 단어? 이거 우리가 보통 shape이나 form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많이 알고 있는 거야. form, shape, 모양인데 이거 영어는 그 위치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잖아요. 주어 다음에 만약에 shape이 나왔다고 치면 얘는 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동사로 쓰면 모양을 만들다의 뜻인 거야. 동의어예요. 자, 이 formula라는 단어는 form이 들어가서 공식이라는 단어가 되지. 형태. 여기다가 formula에다가 at를 붙이면 보통 동사나 형용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식을 만들다, 공식화하다 이런 식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construct, build 많이 보는 단어죠. 건설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고. 자, manufacture가 있는데 이 manu란 말은 hand related word예요. hand, 손. 손하고 관련된 말이거든. 그래서 옛날엔 막 손으로 뭔가를 다 만들었으니까 manufacture는 만들다 이런 뜻인 거야. 손으로 요 FAC, 팩토리 알죠? 팩토리, 공장, 뭐 뉴스 공장 이런 거 있잖아. 팩트가 들어가는 게 만들다거든, 영어로.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다, 제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쭉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 봐봐. 여기 보면 fabric이 섬유잖아요. 여러분, fabric 하면 직조하다라고 썼는데 이거 말만 더럽게 어려운 거고 뭐다? 직조란 말은 그 섬유를 만든다는 뜻이야. 만들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섬유만 만들 때 쓰느냐? 아니야. 딴 데도 다 쓸 수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단어 이제 별표 이빠이 하고, 자, 쉬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패션은 우리가 트렌드잖아요. 근데 트렌드가 동사로 쓰면 만든다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인어, 여기 형용사가 올 거야. 인어 땡땡 패션 이렇게 쓰잖아. 그럼 무슨 방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만들다고 요 두 개는 만들긴 만드는데 거짓말로 만들다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 하나만 더 써놔요. F자 시작하는 게 만드는 게 많으니까 forge라는 말을 쓰고, forge는 주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fabricate, fashion, fake, forge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짝퉁을 fake라고 하고, 짝퉁을 fake라고 하죠. 그 진품은 진우인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원래 정확한 명칭은 authentic이에요. authentic. 진짜 이런 말입니다. 요거 기억해보세요. authentic. 어서가 들어가는 말은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authentic. 진짜, 짝퉁이 아니라 진짜 이런 뜻이에요. 자, 잘 봐. dim. 이게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기구들이 영어로 많이 써 있잖아요. 우리는 스위치 오프 그러잖아. 불 껐다 켰다 그러는데 보통 외국은 불을 줄였다 밝게 했다 이렇게 돌려요. 버튼 말고 다이얼식이란 말이야. 보면 dimmer라고 써 있어. dimmer. 이쪽으로 갈수록 흐려진다 이런 뜻인 거야. 흐린부터 두드러진. 자, 밝기나 색이 같은 걸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밝기나 색을 나타내는 건데 요 세 단어를 묶어서 자, dim, faint, obscure. dim, faint, obscure는 다 흐린, 희미한 이런 얘기야. 자, glitter. 우리 GL 이제 한번 배웠잖아요. GL로 시작되는 단어는 다 뭐라고? 빛나다. 이글 이거 생각하면 돼. 이글 우린 그러자. 얘도 그러잖아. 우린 이글 그러고 얘는 그러는 거야. GL로 시작하는 단어는 대부분 빛나거나 보거나 빛하고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glitter, gleam, glimmer 비슷하게 생겼지? 자, 글리터. 보통 금이 반짝이다 이럴 때 글리터 많이 쓰는 거거든. gleam, glimmer. 자, 같이 외우는데 이건 입을 써야지 금방 외워. 글리터, gleam, glimmer. 자, 그 다음에 분명하다고 할 때 이거는 빛보다는 어떤 명확한 사실일 때 많이 쓰죠. apparent, manifest, obvious, evident. apparent, manifest, obvious, evident. 말하라고, 주둥이 쓰라고. 이 자식아, 야, 주둥이 쓰라고 따라서. 알았냐? 자, 보면 evident 이런 거 보면
VI가 들어가잖아요. 비전이나 이런 말은 전부 다 보다야 바깥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manifest에다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쓰면서 외우는 거야. apparent, manifest, obvious, evident. 자 요거 이제 여기 보면 outstanding, remarkable 이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여러 사람 중에서 확연하게 눈에 띈다는 얘기고요. outstanding은 원래 단어가 뭐겠어 당연히 stand out 이걸 뒤집은 것 뿐이에요. 자, 쭉 서 있어. 고만고만한 놈이 서 있는데 한 놈이 이만한 놈이 서 있으면 이게 눈에 뜨겠지. 이게 뭐다? stand out이에요. 눈에 띄다 이런 뜻인데 이걸 뒤집으면 눈에 띄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notable, noteworthy. 자, 이런 단어에다 이제 발표하고 현저한, 완전 주목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흐린 것부터 눈에 확 띄는 것까지 붙이는 거야. 우리 참조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 투명하다의 lucid와 transparent 이게 두 가지입니다. 동의어고요. opaque 불투명한. 그 국제 석유기구 이름이 오페크예요. 오페크. 근데 스페링은 좀 다르지만 석유는 불투명하고 끈적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오페크, 오페이크 이렇게 외웠다고. 불투명한. 자, 표제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보세요. 데미지 해가지고 wreck란 말은 원래 조각조각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야. 자, 데미지를 준다란 말하고 파괴한단 말로 나눠서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 영어는 어떻게 외우는 거라고? 가로로 동의어나 단계어로 외우는 거야. 자, harm, hurt는 hurt 같지? 과거분사형이 같아요. 좀 전에 노래에서도 나왔죠. injure는 상처를 입히다고 이걸 전쟁 같은 데서 부상을 입히다는 wound라고 하는 거야. wound. 임페어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이거 단어는 따로 설명할 거예요. 임페어는 손상시키다, 다치게 하다. 요 단어 harm, hurt, injure, wound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고 밑에 이제 파괴한다는 rip이나 이건 tear가 아니라 tear라고 하는 거야. tear, 찢다, 파괴하다. demolish, destroy, abolish. 자, 파괴하다 이런 뜻이고요. 원래 DE는 아래로 무너뜨린다고 A, B는 떨쳐버리거나 뺏어버린다는 뜻이니까 다 파괴하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devastate, devastate 외울 때 여기 AST를 넣어서 외우세요. devastate는 뭔가 황폐하게 하다고 중간에 AST가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disaster처럼 재난이죠. 여기도 AST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간에 별이 들어가는 건 부서지거나 파괴한다는 뜻이 있어요. ruin, 폐허로 만들다. 자, better, 이거는 외울 때. 자, bet이 방망이야. 방망이로 두들겨 패다 이런 뜻이니까 산산조각내다. 자, 비슷하게 생긴 거 뭐가 있어? better, shatter 이렇게 보이지? 그러니까 같이 붙여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자, 표제어가 disfigure and scratch란 말이죠. disfigure. 스크래치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SCR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긁다, 파다 뭐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disfigure는 요 this를 빼고 보세요. figure라는 말은 모습이나 형상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형상을 훼손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훼손시킨다. figure를 망친다는 뜻이고 scratch는 긁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배우는 뜻의 큰 표제어는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거나 이런 식의 단어를 오늘 배울 거예요. 보시면 자, 먼저 disfigure, smudge, smear, deface. 선생님은 smear란 단어를 처음 외울 때 원래 문질러서 더럽히다인데 물 같은 게 스며들다 해가지고 한국말로 스미어 들어서 망치다 뭐 이렇게 외웠어요. 처음에는 좀 유치하죠? 알아서들 해. disfigure, smudge, smear, permeate. permeate 같은 건 손으로 막 이렇게 문지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문지른다. deface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deface 보면 face가 얼굴이잖아요. 얼굴에다가 D가 붙으면 다운이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내리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체면을 구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외관을 손상한다는 말도 되고 체면을 구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훼손하다는 보면 알겠지만 자, 우리 스코어는 뜻이 되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파서 만든 모든 것 이런 뜻이 있어요. 파서 만든 모든 것. 그러니까 점수판, 메뉴판 막 이런 것도 다 스코어고 저울 뭐 이런 걸 또 저울 할 때 이렇게 쓴 그 눈금 이런 것도 다 스코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스코어는 긋다 파다 원래 동사로 쓰면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아는 말은 점수란 뜻도 있고 또 뭐도 있지?
옛날에 음악 악보도 쓰는 종이가 없었을 때는 다 팠겠죠. 그래서 악보란 뜻도 긁어서 파서 적는 모든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스크래치는 SCR 들어갔잖아요. 긁어서 상처내다. 얼굴에 상처, 인생에 스크래치 막 그러지. 자, 슬릿, 슬래시. 자, SL이지. SL 나오면 자르다. 베다죠. 자르다, 베다. 카브, 카빙. 여기 커브랑 헷갈리면 안 돼. 카빙, 카브. 요건 조각하다고 U는 커브예요. 곡선이라는 뜻이에요. 카브, 게쉬 같이 보시고, 자, 요 핵은 우리가 보통 해커라고 많이 쓰죠. 해커는 뭔가를 절단하, 도끼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해커의 의미라는 거는 그냥 재미로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노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요즘은 불법적으로 남의 걸 갈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갈취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들어가는 좋은 해커도 있고 뭐 그래서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막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때 해커의 원래 뜻은 뭐다? 도끼로 자른다는 얘기예요. 해커, 맹글 이렇게 자 해커, 맹글 이렇게 오는 거야. 우리가 27강에서 뭘 배웠냐면 훼손시키는 거, 긁고 파고 훼손시키고 이런 거 배웠죠. 28강 연결된 거예요. 28강은 뭐냐면 스냅 and then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거잖아. 스냅 이렇게 쓰는데 스냅이란 말은 원래 이게 스냅이죠. 이게 스냅인데 원래 뜻은 똑 부러뜨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울 단어는 부러뜨리고 작살내는 걸 배울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를 한번 해보자고요. 보시면 자 스냅 똑 부러뜨리다. 크랙 어떻다고? 크래커처럼 부서지다. 스필트 나무가 딱 쪼개지다. 쪼개져서 생긴 조각 스플린터 똑같이 생겼지? 스플린터 크럼이 뭐다? 이게 가루야. 빵 부스러기 같은 걸 말하거든. 빵 부스러기처럼 만들다. 가루로 만들다. 쉐터 베터 방망이로 작살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봐. 부러뜨리고 쪼개고 가루로 만들고 어떻게? 작살내고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패는 거죠. 이렇게 단어를 외우시고 자 이게 부러뜨리다의 개념의 단어면 밑에는 작살낸다의 개념의 단어인데요. 보세요. 덴트가 우리 덴티스트 하면 치과 의사잖아. 이빨 뭔가 알루미늄 캔 있잖아. 집에 알루미늄 캔을 가져다 발로 꽉 밟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런 걸 덴트라고 하는 거예요. 찌그러뜨리다. 지금 해봐. 가져다가 발로 꽉 밟아. 크러쉬, 매쉬, 스매쉬. 매시드 포테이토. 으깬 감자. 으깨버리다. 짓이기다. 오렌지 같은 걸 가져다가 쭉 눌러서 즙을 짜는 거. 이걸 크러쉬라고 써요. 크러쉬. 자, 리벤 테어야. 테어가 아니라 리벤 테어는 찢다. shred, 조각내다. 자, 영어는 발음해보고 따라해보고 조금 어색해도 괜찮은데 리듬감만 살릴 수 있으면 조금 어색해도 미국에도 좋아해요. 잘 따라서 해보세요. 자, show to betray예요. show to betray. show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말이잖아요. 보여주다고. betray는 배반하다 뭐 이렇게 주로 알 텐데 betray에는 무심코 드러내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준다의 의미가 있으니까 먼저 표조율을 잘 보시고 이 단어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은 show가 보여주다인데 이 demonstrate란 말이야. 우리가 보통 데모라고 쓰거든. 데모 테이프, 데모 버전이라고 쓰는데 시범을 보여줄 때 쓰는 표현들이 주로 되죠.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보는 전시하다, display, exhibition 막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expose란 말은 포즈가 자세잖아요. 자세를 바깥으로 드러내주다 이런 얘기니까. 자, 선생님 이렇게 색깔 달리 해놓은 거는 어원이 좀 다르다는 얘기야. 자, 같은 말 중에 그러니까 어원이 있는 말에다가 파생어가 붙었다는 얘기야. 자, reveal이란 말은 드러내다고요. 반대말은 여기 있는데요. conceal. 발음하면서 해봐. reveal, conceal 이런 말이고. 자, 요 단어에 veil이란 말이 있잖아요. veil은 어떤 동사에 유인이 붙으면 반대 동작이었잖아. 그래서 veil을 벗어낸다. 그래서 무심코 드러낸다는 뜻이 있어요. 자, 오늘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betray예요. betray의 원래 뜻은 뭐라 그랬니? 배반하다야, 배반하다. 자,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다른 뜻으로 쓰는 건 좀 이따 예문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show up, parade. 이건 우리가 잘 아는 parade란 말이거든. parade는 시가행진을 벌이다 뭐 이런 뜻인데 동사로 쓰면 과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parade 보면 되게 화려하죠. 뽐낸다, 과시한다는 뜻입니다. 자, show off는 위에다가 show up 쓰고 두 개 구별. show up은 나타나다고 show off는
자랑하다입니다. 자, 비슷하게 생겼죠? brag, boast, brag, boast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 단어 보면 베일 보이잖아. 이 베일이 원래 여자들 성당에 나가면 얼굴을 가린다거나 결혼할 때 쓰는 면사포 같은 거예요. 컴퍼니는 잘 알잖아. 컴퍼니는 우리가 회사라는 단어고요. integrate는 합치다 이런 말이에요. 보면 오늘 배우는 단어는 연결하고 합치고 이런 말이야. 연결 단어 중에 컴퍼니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단어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컴이라는 거는 함께. funny는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빵 브랜드 중에 funny라고 있었는데 저는 모르는데 옛날에 있었대요. 이게 빵이야, 빵. 이게 영어 우리가 쓰고 있는 빵은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funny인데 원래 컴퍼니란 말은 함께 빵을 먹는 것들이란 뜻에서 시작한 거야. 우리는 함께 뭘 먹어요? 밥을 먹죠.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것들이라고 해서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으니까 함께 빵 먹는 놈들이라는 뜻을 우리식으로 하면 식구인 거야. 그래서 보통 동료, 함께 있음 이런 뜻인 거야, 원래 어원이. 자, 어원을 일단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컴퍼니가 여기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자, connect나 link란 말은 연결하다죠. 여기 써주는 말들은 대체적으로 만약에 connect를 썼어. connect라는 단어를 하나 썼다고 쳐보자. 자, 이렇게 connect가 연결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수거를 막 가르쳐 주는데 수거를 외우기만 하고 실제 문제 나오면 못 써먹는 새끼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connect가 연결하다야. 그럼 뒤에 목적어가 왔다고 쳐봐. 아, 뒤에 어딘가에 with가 있을 거야.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이런 단어들은 뒤쪽 어딘가에 with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with가 나오면 요 중간에 있는 말이 아무리 길어도 이게 A인 거야. 그러면 A와 B를 연결하다겠구나. 보통 연결할 땐 with를 쓰니까 영어에서. 자, unite, ally 이렇게 씁니다. 동맹을 맺다. 여기 보시면 CF에 뭐라고 써있어요? 대문자로 썼죠. 연합군을 de-allied라고 쓰는 거예요. incorporate 요거하고 integrate 두 개하고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자, 뭐래? 합치다, 포함하다, 통합하다 이런 뜻이야. 꼭 외워야 돼. incorporate, integrate 통합하다고. 얘는 여러분 수학에서 잘 아는 integral이에요. integral. 제가 학교 다닐 때 적분을 좀 했거든요. 저는 적분을 배워야지 대학을 가는 세대라. 근데 한 몇십 년 안 하니까 다 까먹지 않았겠니? 근데 어떤 새끼가 적분할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썼어. 이렇게. 이거 아니야, 이 자식아. 이게 인테그랄이지. 그래서 야, 1부터 10까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썼거든. 개망신을 당했어요, 제가. 안에다 쓰고 순서 위치도 바뀌었다고. 아니 근데 그래 잘못 쓴 거 내가 인정을 하는데 모를 수 있지. 내가 수학을 안 쓴 지가 얼만데. 응? 그 새끼 이름은 제가 나중에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자, 요 두 단어가 일단 제일 중요. 동그라미 포함하다고 얘도 연상하다 합치다. 자, 위에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합치거나 포함하거나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associate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associate는 명사로 하면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컴퍼니 아까 뭐라 그랬지? 같이 빵 먹는 놈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동료 함께 있음이고 이것도 코가 들어가잖아요. 야, COM, COL, CON 다 같은 뜻이야. 리그는 묶여있다는 뜻이거든 원래. 같이 묶여있는, 아이비리그 같은 데 같이 묶여있는 애들을 동료라고 쓰는 거야. 여러분 아는 fellow나 펜을 알 거고. 자, companion, buddy, peer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친구나 동료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합쳐져 있는 애들이니까 적은 이 두 단어 쓰는 거야. enemy, foe 이렇게